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쿠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3번째 시간이고요. 자동 자산 배분 기능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타이거 TDF 2045 ETF 투자 전략, IC 계좌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영상 찍어봤고요.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 폴더 평생연금 배당 안에 83번째 걸 좀 보시면 내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이나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수한 타이거 TDF 2045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IS 계좌 지금 제가 쓰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하나의 종목입니다. 매수했는데, 우선은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배당은 제가 월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배당은 아마 안 줄 것 같긴 한데, 이게 배당이 없는 형태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월말에다가 집어넣고요. 나중에 이게 배당이 안 되고 토탈 리턴으로 해서 배당 재투자가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추세적으로는 추세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그 TR 형태가 사라졌거든요. 무조건 뭐 배당을 좀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긴 했는데 이전 것도. 이건 또 특성이 좀 다른 거라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추적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한 개 매수했고 ISA 계좌 삼성증권에서 매수했다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SA 계좌 삼성투자증권의 개인종합 여기 ISA 계좌고 이 중에 뭐 한 개를 더 산 게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찍고요. 타이거니까 미래에셋 거고 TDF 2045라고 하는 이 좀 독특하죠, 그죠? 이름이. 어쨌든 이 금액으로 한 개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TDF도 그 이니셜의 약자고 2045도 어떤 연도수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후의 얘기인데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우선 뭐 지표 좀 설명해 보죠. 이거는 ISA 계좌는 삼성 거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나온 얘들은 다 특수증권 거. 그러니까 삼성 계좌에서 ISA를 샀지만 보기 편한 건 사실 특수증권 쪽 이게 더 편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겁니다. 지금 만 15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000억 돼 있죠. 이게 처음부터 한 1000억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1000억에서 시작해서 이제 1.5억이 는 거예요. 이게 3월, 그러니까 여기 며칠 만에 1.5억이 늘었냐 하면 이게 지금 잠깐 볼게요. 이게 3월 25일인가? 이게 오늘 28일인데 한 3일 전에 이게 상장된 ETF입니다. 그래서 한 3일 만에 1.5억이 늘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이제 추적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도 뭐 채권에도 들어가 있고, 국내 채권, 해외 개별주에도 들어가 있고, 해외 채권이나 뭐 해외 채권 뭐 이런 거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종합적으로 독특하더라고요. 형태가. 뭐 좋습니다. 얘는 S&P 500하고 코리아 타겟 데이트 2045라고 하는 요 TR이군요. 지수를 요 따라 기초 지수로 하고 있다는 거. TR이면 아마 배당을 안 줄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이게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좀 흘러내리는 거, 그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 주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ISA 계좌에서 국내 ETF 거는 ETF로 국내에서 ETF로 사는 종목들은 다 이제 저는 ISA 계좌로 살 수밖에 없고 일반 계좌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형태라서 전 지금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해외 주식만 개별이 혹은 이제 ETF 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얘가 좀 독특해서 지금 가져온 거고, 투자 목적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ISA 계좌 가지고 비과세 혜택률을 극대화하거나 은퇴 시점 이제 2045라는 거 지금 요 ETF 이름 자체에서 보면 TDF라고 하는 이니셜하고 2045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도라고 그랬죠. 2045년으로 갈수록 이게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좀 들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종목 중에 애플도 들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게 해외 개별 주식인데 요 주식의 종목들이 점점 채권 쪽으로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자산이 이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전략이 좀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가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2045년까지. 좀 그래서 좀 독특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얘를 그렇게 뭐랄까요?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운영된 지 한 3, 4일밖에 안 돼가지고 계속 좀 이제 좀 지켜는 봐야 될 내용이고 아까 제가 TDF라고 하는 게 약 이니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특정 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자동으로 리밸런싱 조정하는 자산 배부형 ETF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통상은 ETF라고 하는 종목은 자기 성격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ETF는 주식만 하는 뭐 ETF가 있고, 어떤 ETF는 온리 채권만 하는 ETF가 있고, 어떤 주식은 뭐 혼합형으로 무조건 끌고 가는,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좀 투자적, 이게 적극적인 형태의 주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ETF가 담는 성격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얘도 하나의 기준이 특정 목표 논도가, 즉 2045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자동 리밸런싱하는 자산 배분형 ETF라는 게, 이게 좀 특이해서 뭐 한간에는 이게 이제 점점 안전한 그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수익이 점점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투자로 많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TDF 2045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식에 있던 이 편입된 것들이 점점 채권 쪽으로 구성이 안정화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쵸? 요렇게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습니다. 주식이면 주식으로, 채권이면 채권으로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주식이 채권으로 점점 변화시키면서 이 안정화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유. 요건 아까 이제 보유 종목을 좀 보셨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네요. 이런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눈여겨볼 점은, 나름 정리해 보니까 미국 대형 기술주에도 적절히 좀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 단기, 중기 채권에도 통해서도 이제 변동성 관리하고 있는 거.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점점 안전자산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 안정자산 비율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수익률은 높아지진 않겠지만,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아니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얘의 안정성은 올라가고 조금 덜 내리고, 올라가고 조금 덜 내리고, 이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이런 그래프죠. 우상향인데 좀 올라가고 좀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채권이 있기 때문에 또 받쳐주고, 다시 또 주식으로 올리고, 채권으로 조금 바운드 되고, 다시 또 주식으로 올리고, 뭐 이런 형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ETF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형태라면, 그죠? 내 원금 손실이 가장 문제일 텐데, 그걸 굉장히 많이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이거하고 같은 날 나온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날인지 뭔지, 버퍼형이라고 하는 것도 좀 ETF가 있어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즘 좀 재밌는 ETF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를 하고,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한 니즈가 좀 반영된 것들이죠. 자산도 지켜야 되고, 그죠? 원금도 지켜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삼아, 다음은 취직으로 보시면 되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3일 동안 한 1.5억이 늘었으니까, 한 달이면, 그죠? 한 몇십억이 좀 늘어있거나, 최고 한 100억까지도 늘어있으면 참 어떨까 싶은데, 그건 한번 지켜볼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구조 같은 걸로 구조라서 좀 보이고, 인터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인데, 여긴 딱 20년에 맞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비중이 이제 축소되고 안전 자산 비중이 높아진다는 메리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주식 채권하고 글로벌 ETF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산 배분도 나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ISA 계좌를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그죠? 수익 일부가 비과세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운용 보수는 0.19면 이게, 그죠? 낮은 축에 속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런 점 생각하시면서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한 내용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한다면,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3번째 시간이고, 자동 자산 배분 기능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타이거 TDF 2045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ISA 계좌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늘 강조하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 탓을 하지 마시고요. 결정적으로는 투자를 하든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간에 너무 오버는 하지 마시라는 거. 끝으로 성공 투자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